발등에 불. 씨발 죄송합니다. 주지 않으면 빼앗아라. 접니다. 7월 첫 금리 인상 전망합니다. 개꿀. 금리 인상하세요. 금리 인상하면 더 좋아. 왜? 달러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. 1,300원대 내려간다고? 환손실 본다고? 너 1,500원대 달러 샀잖아. 괜찮아? 괜찮아 씨발. 빠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. 제가 볼 때는 딱 7월 시기도 좋네요. 선거 끝나고 딱 발 묶어버린 다음에 해서 완전히 개미 털기 하겠다. 그래서 서학개미들을 반드시 이제 국장으로 되돌려 오겠다라는 건데 얼마나 갈지 한번 지켜봅시다. 반도체 사이클이 빠를지, 당신들 거품이 반도체 사이클이 꺼지는 게 빠를지, 아니면 당신들 거품이 꺼지는 게 빠를지 한번 지켜보자고. 어쨌든 그냥 빠질 거니까. 그때 되면 저도 인버스 쳐도 되는 건가요, 여러분? 조언 좀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빠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. 그러면 금리 인상을 원래 할 계획이 있었던 건가? 그럼 창룡이 10새끼는 뭐야? 향후 장바구니 물가에 더 가파른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당국자들의 실기 우려가 커질 수 있어서다. 뭔 소리죠? 1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연합인포맥스 FRA 기준금리 예측 모델에 따르면 오는 8월 8일 시점 콜금리는 2.834%로 추정됐다. 현재 콜금리가 기준금리 2.50%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7월 금통위가 끝나고서는 8월 회의 이전 한 번 반 정도로 인상 경로를 반영한 셈이다. 인상할 거라고 시장이 예측을 한다는 거죠. 5월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 지수가 3% 수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맞아 씨바 근데 물가 너무 월세도 존나 오르고 있고 서민의 그러니까 이재명의 계획은 혹시 그런 건가요? 근데 이재명의 계획인지 모르겠어요. 민주당의 계획인 것 같은데 그냥 월세를 올리고 전세를 다 박살내고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어서 서민들의 어떤 그걸 만드는 거 아닐까? 서민들의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전 국민의 공공임대주택화를 노리는 거 아닐까? 그래야 이제 서민들이 팍팍해지니까 자기들을 계속 뽑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계속 빼먹을 게 있고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거 아닐까요?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삼성이나 뭐 SK나 뭐 이런 데가 다 나스닥이나 뭐 이런 데 상장을 하잖아. SK가 상장을 했죠. 근데 저는 이거를 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물안 개구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대기업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가서 막 뭐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나 이런 데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현대나 이런 데는 그냥 한국 안에서 본사는 계속 한국 안에 두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은 경쟁력 자체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 기업들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줬었잖아요. 삼성에서 옛날에 가습기였나? 아니 가습기가 아니라 아무튼 백혈병 걸려가지고 잘못돼서 막 노동자들 후유증 걸리고 그랬었던 적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정도 되면 그냥 기업 모체 분시되고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대표 감옥 가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잖아. 그러니까 이 나라 컨셉 자체를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게 이 나라 자체는 이기는 놈이 장땡이야 그냥.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기는 놈이 장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추악해지고 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. 게다가 다시 주어지는 기회 같은 것도 없어. 게다가 나이를 존나게 따져.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이런 걸 하기도 힘들어.
그러니까 그냥 뭐 될 것도 안 되는 거야, 우리나라는.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뭐해? 사람들이 다 쓰레기인데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안타까워요.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, 일단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, 인구 밀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단 심하고, 게다가 이제 플러스로 그 인구 밀도에서 스트레스 심한 거에다가 합쳐서 사람들 자체도, 개개인도 엄청 별로야.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죠. 제가 볼 땐 사람들 자체도 별로예요. 저는 뭐 근데 저도 별로라고 생각해요.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지만. 그래서 이렇게 더 저는 은둔 청년이나 막 이런 게 관심이 많이 가는 이유가, 저는 은둔 청년 편이거든요. 제가 은둔 청년 출신이기도 하고. 그래서 은둔 청년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, 그 사람들이 이해가 더 가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싫으니까. 근데 왜 금리 얘기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아무튼 물가가 오르면 백수들이 살기가 더 힘드니까 금리와 관련이 있긴 하죠. 신현동 총재는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성장이 상충할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, 특히 한국처럼 유가에 이렇게 민감한 경제에서는 유가 충격이 상당히 큰 만큼 물가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. 근데 진짜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요? 왜 이재명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세계선 믿을 수 있는 거, 믿어도 되는 거야? 저는 만약에 뭐 진짜 막 금리 정상화돼서 그 좀비 기업 다 파산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재명 지지해도 될 것 같은데. 개인적으로 뭐 그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쪼개지고, 대기업에서도 엄청난 경쟁이 있어서 막 불 붙고 막 이렇게 해야지. 대기업이 다 갖고 중소기업이 뭐 그냥 만들면 또 대기업한테 뺏기고,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다.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좋냐? 중소는 그냥 좆소예요.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좆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할 맛 안 나는 곳이 열의 아홉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싫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 거한 묻으면 그냥 싫어져요. 거한, 중국, 인도, 제가 이제 싫어하는 베스트 트로이카 중에 세 나라입니다. 중동 사태를 계기로 통화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면 반드시 통화 정책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. 근데 당신 다 외화 자산이면서 그거 그렇게 할 거야? 진짜로? 진짜 하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. 점도표 발표로 과거 대비 소수 의견으로 방향을 예고할 필요성이 작아진 점도 7월 인상을 예상하는 이유다. 과거에는 통상 기준금리 방향이 바뀌기 전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됐다. 직전 인상기 초반이었던 2021년에도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정책 정상화를 언급한 데 이어 7월 인상 소수 의견, 8월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. 그러니까 8월이 그냥 금리가 올라가는 시즌이구나. 약간 그냥 얘네도 컨셉이 그냥 약간 그런 컨셉이구나. 추가로 소수 의견을 방향을 제고할 필요성이 줄었다. 5월 물가가 더 치솟을 것이라 언급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. 이변이 없다면 7월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. 7월 인상 커 보인다. 그러면 한번 블루프린트를 그려볼까? 그럼 7월에 인상이 되면은 이제 기업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인상이 되겠죠? 그러면 망하는 기업도 많아지겠지? 그러면 실업률도 늘어나겠지? 그러면 실업급여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타겠지? 그리고 쉬었으면 청년들은 더욱더 이제 구직을 못하게 되겠지? 그리고 환율은 내려간다. 맞죠? 뭐 미국이 뭐 금리 인상하지 않는 이상 환율은 같이 내려가겠죠? 아니 이제 그 달러 가격은 내려가겠지? 그럼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거지? 환차손은 좀 보겠지만 뭐 그래도 7월에 한번 올리면 근데 아무튼 기업들이 망한다는 거잖아. 좀비 기업이나 이런 새끼들. 좋은 소식이라고 믿겠습니다.
금리 한번 올려보세요. 저는 뭐 달러가 뭐 1,000원이 되건 1,300원이 되건 뭐 1,500원이 되건 2,000원이 되건 계속 달러를 사긴 살 거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. 저는 달러 삽니다. 여러분도 달러 사십시오. 미국 지수 추종 ETF에 돈 다 때려 박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